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개념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개념을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응용,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나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여기 있는 so what 그리고 why so 요 두 가지예요. so what 요건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데? 본질, 핵심이 뭔데? 이 단원에서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뭔데? 그리고 why so?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은 what is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은 개념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은 선생님이나 엄마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what is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소인수 분해. What is 소인수 분해. 자꾸 what is 하니까 스터디 코드 같네요. 스터디 코드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채널이에요. 저는 근데 지향하는 바가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와 스터디 코드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스터디 코드에 있는 이야기들 다 공감하지만 입시라는 틀을 벗어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스터디 코드 이야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what is 소인수 분해 하면은 소인수 분해에 대한 정의를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인수 분해는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 대부분의 교재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소인수 굉장히 중요하죠. 소인수 분해니까 소인수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곱으로 나타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데 보통은 이게 그 궁금증을 가진다고 해도 처음 내가 개념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읽어 나갈 때 바로 답을 해낼 수는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거에 하나씩 답을 하겠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읽는 거죠. 개념 이해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what is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답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예를 하나 들 수 있으면 좋겠죠. 18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자, 여기서 이제 what is에서 so what 단계로 살짝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냈다.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소인수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수네. 소수가 제일 중요한 거네. 아, 그럼 여기 있는 2, 3, 요런 거, 요 소수, 구성하고 있는 소수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은 내가 왜 꼭 이걸 18을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내야 되지? 그냥 이거 2, 3만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2, 3만 적어도 등호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그럼 뭐 화살표로 할게요. 자, 18을 소인수분해 했다 했을 때 그냥 2,3으로 적어주면은 2도 18에 들어가 있는 소수고 3도 들어가 있는 소수고 그래서 어떤 소수의 곱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18은 2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기도 하겠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so, what, why, so를 교체해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뭔데? 아, 소수야. 소수가 본질이네. 그럼 꼭 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될까? 곱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소수가 몇 개인지도 사실 필요 없고 그냥 2, 3이면은 어떤 소수의 배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원래 숫자로 가기 위한 곱셈식을 다 적어줘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문제 풀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소수만 적었을 때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더라는 거죠. 혹은 풀리지 않는다라기보다도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더라. 이런 상황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그러면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를 지수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약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약수의 곱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내가 한 번에 다 쓰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의 형태를 18은 2와 3이 들어가 있어요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why so,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납득은 했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듯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so what? 그래서 내가 약수의 개수는 또 어떻게 구하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의 본질은 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소수가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기 있는 지수가 더 중요해요.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소수의 종류보다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이 지수를 내가 왜 지수에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why. 왜 내가 그렇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야 되는데에 대한 why.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자, 이제 궁극적으로 why so로 가는 거예요. 지수에 1을 더하는 것 외에 약수를 구할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보다 빠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더 심플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최종적인 답안을 만들어냈을 때 개념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개념은 어느 순간에 완성이 딱 되고 그리고 뭐 응용, 심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접하면서,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본질이라는 것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형태가 중요하구나. 전체가 다 중요했구나. 나는 요 부분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중요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나가요. 스스로 자기한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 질문을 해 나가면서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결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뭔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게 궁극적인 답안이 되어야 되는데, why so, 어떻게 써먹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과 어떻게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두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개념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what is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소인수 분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소수, 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답하면은 사이코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인수 분해가 뭐야? 라고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엄마가 질문했을 때는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소인수 분해입니다. 예를 들면은 6은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정답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도대체 핵심이 뭔데? 소수가 핵심이야? 아니면 곱이 핵심이야? 지수를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아니면 다 중요한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질문. 그런데 보통 수학에서는 다 중요해요. 네. 추리고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한데, 그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so what, why so, 요 두 가지의 사이클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를 주셔서 올바르게 개념 공부하면서 수학 잘 재밌게 학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